메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짬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딱딱한 역사보다 재미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사마천의 사기인 걸 반드시 아실 겁니다. 또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역사서 논문도 보면 논문 관련된 것도 이 사마천 사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왜 사마천이 사기를 쓰게 됐는지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한 바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기 부분에 있어서 사마천이 왜 사기를 쓰게 됐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책을 여러분들께 필독서로 권장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는 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한사랑과 공유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같이 동시에 올리는데 대한사랑에서는 PPT 위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핵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딱딱한 사기 아니면 인간 승리의 저작물 사마천의 사기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마천이 왜 사기를 쓰게 됐는지 이 배경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책이 바로 이덕일 소장님의 사마천 사기의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이 책의 핵심을 전해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하고 앞에 부분 소개 부분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기는 아시다시피 바로 한무제 시기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또 당태종이 있죠 보면요. 자, 그 한무제 시기에 나온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인데 뭐 사마천의 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마천이 벌을 받아가지고 거세형을 당했다는 건 너무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 승리로 쓴 책이 사마천 사기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사마천 사기는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책은 그 깊은 내용을 다뤄드립니다. 원래 사마천이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책 이름을 태사공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태사공기라고 불리져 가지고 이 책을 줄여서 이제 태사공기를 줄여서 사기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책이 이 사기가 이제 본래 이름인 것처럼 이제 정식 명칭으로 굳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사마천 사기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책과 다른 것은 바로 기전체 형식 기전체 아시죠? 보면요. 펜년체, 기전체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전체 보시면 형식으로도 최초의 뭐 이렇게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기전체 가지고 뭐 정사냐, 막 이런 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고요. 일본서기 정사라고 하는데 일본서기는 여러분들 기전체 형식 아니죠. 그런데도 일본서기를 정사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기전체가 아니면 위서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 정신나간 학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자기들 이용해 먹을 때는 상관없고 너무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전체가 아니면 그건 사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서기는 기전체가 아니죠 보면요. 자, 기전체는 대표적인 것이 사마천 사기가 바로 이제 기전체 형식인데 봉기, 표, 서, 그 다음에 세가, 열전 이런 식으로 구성한 것이 바로 기전체 형식입니다. 역사서가 여러분들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마련된 거죠.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펜년체는 뭐냐면 바로 공자가 쓴 춘추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쓴 것이 바로 기전체 형식의 바로 공자의 춘추인데 보면요. 사마천이 공자를 공격하면서도 왜 춘추의 방식인 펜년체를 쓰지 않고 독특한 이제 이렇게 기전체를 썼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사마천 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여러분들 당나라 때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많은 주석서가 나왔지만도 뭔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나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 해소됐는데요. 특히 이제 사마천 사기를 쓸 때 여러분들 꼭 보실 때 읽어야 될 책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요. 삼가주석이랍니다. 바로 이제 지폐하고 세근하고 정인데 보면요. 이 책 정도는 읽어봐야 사마천 사기의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여러분들 믿을 수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당나라 시기 때 완성되기 때문에 거의 중화사관에 접어 들어가지고 지폐라든지 세근 정의도 많이 이렇게 주석서가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래의 이제 의미보다는 약간의 이제 변질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주석사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주석서가 있었는데 이 주석서 전체를 담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삼가 주석을 완성한 분이 바로 이덕희 소장님이 한가름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저 책을 내었습니다. 저 책에는 뭐냐? 주석서가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석서를 다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사기를 볼 수 있게끔 저 책을 냈는데요.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기도 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요. 이 책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읽어봐야 될 책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 책입니다. 바로 사기 2000년의 비밀 이 책입니다. 이제 사기 전체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왜 저 책을 썼을까? 사마천이 쓴 배경 잘 이야기 무너져 보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마천이가 사기 쓴 배경의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 담은 책이 바로 이덕희 소장님의 최근에 나온 사기 2000년의 비밀입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야 이것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이덕희 소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마천 사기의 내용을 삼가주석을 연구한 결과가 이거다. 사마천 사기의 역사서는 사마천이가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역사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바로 사망오제 시대에 사망 아시죠? 보면요. 사망에 보면 태옥복계시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사망오제 하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망을 지우고 그 사망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황제 헌은을 바로 사기를 쓰면서 오제의 첫머리로 만들었는지 왜 사망의 인물을 오제의 인물로 황제 헌은을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반드시 알고 사마천 사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제 헌은하고 전쟁한 인물이 치우천왕이죠. 말 그대로 치우천왕과 황제 헌은은 똑같은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이런 동이족 내의 갈등, 동이족 내의 전쟁인 치우천왕과 황제의 전쟁을 마치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왜 기술했느냐 하는 의도를 알으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것을 전하는데 보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주목하게 이덕희 소장님이 이기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소금천씨, 황제는의 첫 장자라고 알려진 소금천씨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묘와 그리고 관련된 어떻습니까? 저 보시면 이제 공자의 고향 땅에 지금 고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위에는 소금천씨 능이고 보면요. 밑에는 뭐냐면 황제 헌은의 수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금천씨 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묘는 여러분들 위에 흙의 그 묘입니다. 밑에는 돌로 최근에 요번에 만든 건데 마치 우리 강계토항 비문 어떻습니까? 강계토항의 무덤을 거의 본따 만든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국부에 저렇게 또 황제 헌은의 수구를 해가지고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최근에 밑에 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바로 황제 헌은 치우천왕 그리고 소금천씨에 대한 이야기. 왜 여기서 사마천은 뭐냐? 사마천은 치우와 황제를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왜 황제 헌은을 중화의 시조로 만들었느냐 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덕희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요겁니다. 사기를 연구한 결과 황제를 화와족의 시조로 만들기 위해서 화와족의 시조, 화와족의 천하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기를 저술한 것이 바로 사마천이가 의도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 책이 쓰여있지만도 한나라를 넘어서 가지고 중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데 그 중원의 시조를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냐 동이족인 황제 헌은을 동이족인 치우천왕과의 전쟁을 이민족과의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황제 헌은을 바로 화족의 어떻습니까? 시조, 한족의 시조로 만드는 작업을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원 천하의 시조, 천하의 제왕 시조를 바로 동이족의 황제 헌은을 한족의 시조로 만드는 배경, 이것이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쓰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보면요. 이 깊은 배경의 이야기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마천이 고민한 것은 바로 이족과 화족의 문제였죠. 말 그대로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화족이라는 것은 언제 등장하느냐 주나라가 어떻습니까? 중심이 된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화족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서는 전부 다 이족에 대한 기록만 되어 있지 화족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면서 주나라 사람들이 각골문을 쓰면서 중자를 뭐로 씁니까?
천하의 중심이란 개념의 중자로 이제 인식하면서 쓰는데 자기들이 주나라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뭐다? 동이, 서육, 남만, 북쪽으로 오랑캐라고 기술을 하죠. 바로 공자가 춘추를 적으면서 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이족과 바로 화족의 구분을 주나라 때부터 어떻습니까?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나라도 동이족의 한갈래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독립선언 했지만도 본질은 뭐냐? 주나라도 동이족입니다. 왜? 여러분들 황제현원의 계보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등장하는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화와족이라는 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게 화와족의 하는 뭐죠? 화와족이라는데 저 하는 뭐죠? 보면요 원래 하입니다. 하. 그죠? 화와족의 화족이라는지 저 화자 아니면 화자를 쓰는데 보면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글을 본다면 저 화와족이 원래는 하나라인데 하족이라 부르는데 보면요 하나라에서 왔다는 거고 보면요 그리고 화산에서 어떻습니까? 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라 시기에는 화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전부 다 동의의 개념이었습니다. 동의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국 학자들의 그 시대 때 화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화이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서입니다. 바로 당나라 때 당나라의 방현정이 어떻습니까? 쓴 진나라 역사서에 최초로 화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화이는 어때요? 저 뒤에 중원 중심의 역사관이 정립되면서 만들어낸 논리고 원래 하상주 시대는 뭐다? 여러분들 초기 시대는 전부 다 동의의 시대라는 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될 분들은 누구냐? 바로 고대 동의족의 역사를 정리하실 분들. 이 책 반드시 보시고요. 또 뭐냐면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물론 시간이 된다면 사기 전체 어떻습니까? 주석서를 여러분들 오늘 소개한 것을 다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면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 요약집 사기 2000년의 비밀을 꼭 읽어보시면 동북공정을 대항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뭐죠 보면요. 바로 사기는 원래부터가 뭡니까? 사방오제는 원래 동이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들 만드는 어떻습니까? 중화의 역사의 개념이 원래는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결론은 뭐다? 사마천이가 자기들 중심의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지만도 결론은 뭐다? 사방도 오제도 동이족이라는 거. 그 결론을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마천 사기는 뭡니까? 동북공정을 부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뭐다? 이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오늘 꼭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고 오늘 제가 다 깊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 책 읽어보시다 보면 아마 정리가 동이족의 개념의 정리 그리고 동북공정 중국의 원래 시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영상물 제작에 도움 주시는 우리 매림역사문화TV 동지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자료, 오늘도 좋은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이경기 선생님이 또 좋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 책도 여러분들 고대사 충격적인 고대사 책을 또 한 건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자료 소재라든지 주기 때문에 매림역사문화TV가 계속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특히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꼭 이렇게 보는 TV 중에 하나가 요거랍니다. 구독자 수는 별로 없는데 반드시 봐야 될 TV로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LW210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계속 이 TV는 여러분들께 유익한 TV로서 동북공정과 우리 역사 왜곡이 어떻습니까? 대항하는 역사 TV 유튜브로서 남을 수 있게끔 계속 그 제작을 해나가겠습니다. 절대로 흥미 위주, 뻥튀기 위주의 역사는 절대로 매림역사문화TV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필독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봄꽃 구경하시면서 천년천축 구경하시면서 여러분들 사기 요약집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